나오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생수회관 기독학교 김남희 교사입니다. 네, 저는 생수회관 기독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디베이트 또 소명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를 이 뒤에 발제를 통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떨리는데요. 제가 해야 될 말에 또 상당 부분 우리 허윤중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실사례를 좀 들어서 저희 학교의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 디베이트 수업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PPT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피곤하시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고 뒤로도 제가 우리 온라인 수업하면 아이들하고 한 번씩 꼭 하는데요. 제가 요새 컨퍼런스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3년이 된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모두 이제 자료집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이 학교가 이제 어떻게 디베이트 수업을 만들어 갔는지 좀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에서 디베이트 수업을 조금 전에 소명학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혹시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네, 감사합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미랄 두레학교랑 카라 스쿨 말고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베이트 수업을 꽃피우기까지 네.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크게 보면 오늘 발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생수회관 기독학교의 디베이트 수업의 현재 상황과 또 디베이트 수업이 어떻게 정착되게 되었는지 좀 키포인트들, 주요 요소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 제가 또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디베이트 수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생기의 디베이트 수업 현황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CCTV로 감시를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항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 CCTV 설치에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의사들이 CCTV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모두 수술을 잘 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CCTV는 사실상 감시 중이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가 아닌 일반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실수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생활 침해가 아직 사생활 침해가 돼서 해킹되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맞죠?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CCTV가 설치된 병원이 꽤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수술실 CCTV가 들어온 것은 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술실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직 도입된 지 단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환자의 생명권보다 사생활 침해가 먼저인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생명이 사라졌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를 불구하고 열어야 하지만 단지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환자들도 나름대로 다 기사를 찾아보면요, 다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들어서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법정에서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CCTV 열람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CCTV 해킹의 52.3%가 해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네, 참여연대 공익법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슈 리포트를 네. 방금 보신 영상 잘하죠, 아이들. 네. 네. 저 순서는요, 입안하고 반박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교차 질의 시간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두 조고요. 주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원에서 선정한 주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얼버무리거나 멈추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미리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대답하는 데에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재빨리 모른다고 대답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는 능청스러움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어느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베이트 수업이 생기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정도,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 축에 속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방금 전에 보신 저기 조금 보면 키가 작은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디베이트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이제 과제를 시키면 입안도 어렵고 막 어려워하던 친구인데 굉장히 잘하는 두 누나 사이에서 이번에 이제 이 팀을 꾸리게 됐어요. 근데 이 디베이트가 끝나고 난 후에 본인이 한 고백이 선생님 좀 재밌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막 입안하거나 뭐 리서치를 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친구들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성장했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른 학년들과 함께하는 디베이트의 장점이 아닐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저희 디베이트 수업이 정착하게 되는 과정, 제가 이제 이 자료집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베이트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맨 처음 이제 개교할 당시에 대안학교 이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디베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제가 가서 심판 이 워크숍까지 참여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잘 모르는 어떤 용어나 단어들에 대해서 되게 적어놨다가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장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기 디베이트 수업에 있어서 정착이 가능했던 요인들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고하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실전 경험이 굉장히 큰 어떤 매개체가 어떤 트리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윤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그 형식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과 또 마지막으로는 실전 같은 디베이트. 좀 전에 그 화면 보셨죠? 항상 저렇게 세팅을 해놔요. 저게 저희 디베이트 세팅이에요. 디베이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가운데에 발제자 자리와 뒤에 이제 디베이트 자리와 뒤에는 화면을 띄워놔서 아직 아이들이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면 안에 시간을 띄워놓고 이제 3분, 2분이 지나가면은 알람이 울리게 지금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디베이트 포맷을 설정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고하는 훈련인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수업이 개교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에탑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회와 어떤 사건들 또는 문화 매체들을 분석하는 사고 툴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학교 초기부터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제 E는 이벤트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어떤 매체 아니면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우트는요, 생각이나 사상이라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생각, 사상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요. 에티튜드는 거기에 대한 순수한 나의 의견, 태도를 적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에티튜드에 대해서는 교사는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좋다, 싫다,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를 마음껏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이블에서는 그렇다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를 따로 분리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제 초록창에서 이렇게 그거랑 관련된 예를 들어 낙태 성경 구절 이렇게 하면 이제 쫙 뜨는 걸 가지고 애들이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아이들도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성경 구절이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진행해 가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진짜 성경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좀 깊게 연구하길 원한다는 요청이 저한테 먼저 올 정도로 아이들이 좀 깊이 있어지는 것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매지네이션 대안문화 만들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에타비 안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 이매지네이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본인들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대안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은 유튜브로 자기가 분석한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이런 하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확장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왔던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이제 반 이상이 다 미디어 매체들이 많았어요. 영화라든지 드라마, 아니면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은 걸그룹, 노래, 춤,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 사상들을 분석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게 재밌기도 하고 호기심도 가고 그게 보는 게 좋으니까 그걸 이제 분석 주제로서 가지고 오다가 자기네들이 분석을 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고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사건들 여기로 본인들이 스스로 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저도 뉴스에서 다 보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끄럽게도. 사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이제 사건들도 저는 아이들 에타비를 통해서 또 알게 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은 60% 이상이 사회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적인 어떤 현상? 그래서 환경 문제를 에타비로 들고 온 친구도 있어서 자기는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에타비를 갖고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탄탄하게 1년 이상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베이트를 처음 가져왔을 때 이런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의견과
이제 좀 분리해서 상대방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 수업을 통해서 조금 토대가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베이트 주제 역시 그렇잖아요. 찬성과 반대.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 찬성과 반대 양측이 리서치를 하고 양쪽 모두가 이제 다 어디가 걸릴지 몰라요. 디베이트 다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찬성과 반대 측의 입안을 모두 준비를 해와서 당일날 경기 직전에 찬성이냐 반대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까지 박진감 넘치도록 그 끝까지 모두 양측 주장을 다 확보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동전 던지기 하나로 내가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토대가 많이 된 것이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절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그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맘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위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얘기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동물을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동물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지 사람이 살 방법을 찾아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에는 저 뒤에서 그 팀으로 앉아 있는데 딴짓을 했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 조원이 고발을 해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인데요. 아까 전에 윤정 선생님이 던져주셨던 그 질문에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수준의 관심도의 일반화가 어렵다. 그리고 니즈나 관심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중3, 중2, 중1이 경험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마지막에는 어떤 특단의 이제 결심을 했냐면 3명씩 다 쪼갰어요. 3명씩 다 쪼개서 무조건 3대3 게임으로 이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2번 게임을 하더라도 3대3으로 가서 노는 잉여 노동력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3대3 게임을 계속해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일부러 저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뽑다 보니까 2학년 누나 한 명에 1학년 동생 둘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형들도 하지 못한 이 교차 질의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친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였냐면 동물 실험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된다. 다스리라고 한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어떤 말까지 나왔었냐면 그 구약에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냐. 그게 허락됐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허락됐다는 것은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게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 친구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에 이런 힘이 있구나. 뒤에서 장난치던 친구들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수업 안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와, 이게 디베이트가 진짜 힘이 있구나.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흥분했어요. 네. 진정하고. 네. 디베이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은 실전 참여였어요. 사실 이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디베이트를 접하긴 했지만 완전한 그림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실제로 이 작년에 했던 난민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이 디베이트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좀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분 좋은 텐션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이제 CTS에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저희 소명 친구들도 보이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디모데 친구들과의 경기도 이제 보이는데요. 이 준비들은 이제 이벤트 실전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을 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보시면요. 이제 반복 디베이트인데요. 그 다음 형식은 반복적으로 익히고 내용은 더 깊이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요. 형식은 반복적으로 익히자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디베이트 수업이에요. 형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한 것을 가지고 입안문을 작성하고 실전으로 디베이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 싶으면은 이제 안달이 나요. 선생님, 이 주제 하면 안 돼요? 이거 다음 주제 언제 골라요? 막 이렇게 안달이 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낼 거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를 다 올립니다. 네, 일단 다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받아요. 다 받아서 이제 우리 이제 진우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그 디베이트 주제들을 가지고 합쳐서 좀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것 좀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구글 그거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로 좀 저기 계시는 한스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분야랑 해서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쭉쭉쭉쭉 그냥 쭉 내려주세요. 이 분야에서의 이런 문제들, 이런 주제들 해서 아이들이 분야별로 하나씩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1등한 주제들을 가지고 2차 투표를 해가지고 약 3개 정도의 주제를 고르고 그 3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의 수준과 관심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자기한테 어려울 것 같은 주제는 조금 피하고 그리고 나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가고 이게 신기한 게 좀 자신 있는 애들은 좀 어려운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 있는 애들은 쉬운 걸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분배가 맞아요, 균형이. 그러면 이제 이게 편차가 날 것 같고 되게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하는 친구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하는 그것을 보면서 심판으로 열심히 적어줘요. 그럼 얘네도 그걸 동등한 위치에서 보면서 와, 야, 얘네 진짜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아이들이 갖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수준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통합되는 어떤 수업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좋은 이제 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은 도움을 줬어요.
한두 번은 다양한 주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여기에 없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걸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따로 투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주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실전 같은 디베이트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심판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에요. 저 양식은 저희가 실제 디베이트에서, 디베이트 축제에서 심판들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밑에 밑에 있는 게 채점표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분위기들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점지를 보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점지는 그 디베이트를 하는 당일날 앉아있는 친구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디베이트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거든요. 가운데 영상 담당 친구가 있어가지고 모든 디베이트를 영상으로 찍어서 아까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아이들한테도 이제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같이 봅니다. 한 주 후에요. 한 주 후에 2반부터 교차질이, 반박 교차질이, 마지막 정리까지 쭉 같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줘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면, 그때 잡아내지 못했던 상대방의 2반 주제를 그것을 통해서 잡아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가 좀 말을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분명히 반박을 하거나 교차질을 할 때 던진 질문이 그 당시에는 무시가 돼요.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좀 어려운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 디베이트 당시에는 무시를 당하거나 디베이트 당시에는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야, 이때 얘가 이 말을 하고 싶었었네. 너네 알았니? 이렇게 되면 그 당시 그 말을 했다가 무시당했던 그 친구도,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던 거를 알아주었네. 그래. 그때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얘가 이 말을 한 것을 애들이 이해함으로써 그 다음 맥락들이 다시 이해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 피드백을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피드백 3명씩 쪼개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매번 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 피드백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한 영상을 다시 본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본다? 저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한 내용을 다시 보는 거, 제가 강의하고 서 있는 모습 다시 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좀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긴 하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드백할 때 비난하지 않거든요. 얘가 이 말하고 싶었네. 그러니까 심지어 디베이트 하는 동안에 한 친구가, 지금은 3대3이지만 처음에 이제 5대5로 하고 뒤에서 이제 도우미 친구들의 역할들이 있었을 때, 한 명의 친구가 저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옆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피드백 영상을 통해서 그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소감문을 낼 때,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다음 디베이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상 피드백이라든지 심판을 직접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지적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런 걸 더 잘해야지, 다음엔 이런 걸 보완해야지, 이런 이제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즐거움을 좀 일컬어 줄 수 있다, 일으켜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보여드리러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직접 한 심판 내용인데요. 심판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2반 때 어땠고 저랬고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다 써서 이제 제출에 다음 팀 해야 돼 라고 하면, 선생님 잠깐만요, 저 이거 좀 더 적어야 되거든요, 이러고서는 계속 이것들을 적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친구들까지도 포함해서 요 내용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사전조사 리서치가 잘 됐다. 본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교차질의에서 이게 막 핑퐁이 잘 되면 리서치가 잘 된 거예요. 그게 이 친구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코멘트로 써줘요. 조사를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이 빨랐다, 시간 준수가 아쉬웠다, 발음이 부정확했다, 명확한 발음이 안 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차림도 지적을 하고요, 앉아있는 태도도 지적을 하고요.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영상으로 봤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진짜 심판처럼 이제 선생님들보다 더 심판을 잘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남들을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는 디베이트 전에 애들이 옷을 빌리러 다녀요. 교복을 빌리러 다녀요. 자기가 이제 깜빡이고 교복을 안 입고 오면 같은 팀 안에서 교복을 막 빌려주느라고 단정한 옷차림, 슬리퍼 신으면 제 슬리퍼 신었다고 미리 해놓으면 경기 직전에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베이트 안에서 매너 교육, 태도 교육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니까 저도 이제 그 점이 좀 신기했었죠. 네. 자. 어느새 이제 디베이트 수업의 방향성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디베이트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저 혼자서 먼저 기도할 때 디베이트를 왜 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이제 학생들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윤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해박해져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안다는 기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거기서 계속 승리를 거두다 보면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이제 마음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디베이트 하면 사실은 그냥 우리 팀, 너네 팀은 갈라서 싸고 경쟁하는 걸로 이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제대로 된 디베이트는 디베이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찬성과 반대, 왜냐면은 내가 불과 5분 전만 해도 내가 찬성일지 반대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5분 후에 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까지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주장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이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성경적인 이슈, 기독교적인 이슈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거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낙태 이슈라든지 동성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토론이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적인 혐오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옹호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왜 타협할 수 없는 거점인지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베이트가 갖고 있는 힘을 제가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기독교적인 진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진리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하는 이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분 진리라는 거를 먼저 제가 믿고 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탐험을 하도록 해요. 더 많이 가보고, 저는 그게 이 디베이트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닫아놓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유정 선생님께서도 세상의 언어로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무조건 닫아놓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은 알지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선생님들한테 먼저 있어야 그 수업의 흐름과 그 수업의 방향과 목적이 결국 성경적인 디베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디베이트 수업의 성공 열쇠는 바로 선생님들의 그 신앙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또 말씀드리냐면 사실 엄두 못 내시는 작은 학교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 학교도 이런 세계관적인 어떤 근간과 이런 토대로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훈련시켰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처음 저희가 디베이트 축제에 참가했어요. 물론 축제라서 승패는 없었지만 저희가 받아들은 모든 채점표에 모두 승이 있었어요. 5전 5승.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이 수업의 목적. 예, 모든 목적은 저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리고 제가 해 나갈 이 혼란스러운 세대 안에서 사실 뉴스를 키면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수업 안에서 그 많은 이슈들 안에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대로 혼란을 느끼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수업을 운행해 가는 것이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